네, 안녕하세요. 행오버 조스의 오늘은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오버 조스라는 사업을 제가 어떻게 만났고, 어떤 식으로 돈을 이렇게 날렸고, 그래가지고 그 날린 이후에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었었죠. 사업이라는 거가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이제 그 부자 마인드 있죠? 경매에서의 부자 마인드는 만족함을 알라는 거가 첫 번째 구결 중에 하나죠. 만족함을 알라는 말이 자포자기를 하거나 적당하게 훈련을 수련하다가 적당하게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는 아니겠죠. 완전하게 최선을 다한 연후에 안 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란 뜻이 만족함을 알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할 것이 없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자 마인드하고 선인성가의 원리, 인과의 원리를 정확하게만 깨달으면 이런 일들이 그다지 많이 힘들진 않아요. 솔직한 말로. 왜냐면은 자기가 어떤 정확한 시세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에 제가 투자를 했고 뛰어들었고 내 시간과 돈을 이렇게 투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벌어지는 어떤 결과가 내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애초에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급좌절하거나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매사의 조사, 분석, 판단, 행위, 액션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사고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바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매사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분들이 쉽게 얘기하듯이 어떻게 몇 억씩을 날리고 몇 억을 가지고 이렇게 신규 시장 경매만 하고 부동산만 하고 법만 알던 사람이 생전 안 해보는 미국 사람하고 영어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생전 안 해보는 뭐 관세 문제 뭐 포도 물류 문제 나중에 저는 LC라는 거는 옛날에 그 경제 원론에서 배운 적은 있지만 LC 한번 끊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워더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뭐 인터넷 찾아보고 뭐 하다 보니까 포워더가 그냥 물류를 하는 즉 소비자와 생산자 수출입자하고 수입업자 사이에 껴있는 전방에 세워져 있는 이제 물류 책임자를 포워더라고 한다더라. 그러네 앞에 있네. 그래서 농구에서도 포워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워더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수는 오로지 수입이나 수출업자는 상대 사업 파트너의 어떤 규모, 그 다음에 이 수입을 할 수 있는 이 물건의 상품성에 대한 판단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지, 뭐, 포워든 이런 거는 잡다한 어떤 그걸 대행해 준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거죠. 결국은 자기의 문제라는 걸 또 한 번 이 사업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8부 마지막 편, 2017년 믿어지지 않는 수입 성공 에피소드,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고, 이번에 최근 론칭을 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저의 페이스북, 그 다음에 유튜브죠? 유튜브에서는 행오버 조스를 검색창에 치시면은 저희 행오버 조스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도 날려주시고, 또 우리 회원들은 좀, 이런 거 포스팅도 좀 해주시고, 요런 것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행오버 조스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어떤 영상들을 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이죠? 22, 23, 24일 동안, 그 수입 상품 박람회인가? 수입 식품 박람회인가를 이제, 수입 상품 전시회. 네. 거기에서 이제 부스 2개를 빌려가지고, 처음에 이제 론칭 행사를 했어요. 자, 일단은 성공적인 론칭이었습니다. 그 수입 상품 전시회에 들어와 있던 업체가 거의 200여 개 가까운 업체인데요. 그 중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항상 저희 부스 앞에 와서는 하는 말이, 여기가 가장 잘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다트 던지기를 통해서 가운데를 맞추면 투팩, 이거를 무료로 드리면서 인증샷을 찍게도 했고, 그렇다고 시음 행사도 하고, 팝콘도 주고, 별 어렵지 않은 아이디어들이죠.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제 흔한 어떤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행사를 띄웠더니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뭐 뭐라더라 뭐 몇 프로 할인 이런 게 있다던데 또
어떤 그냥 와가지고 부스 앞에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수입 상품 전시회에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부스가 제일 잘 나갔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이걸 팔 생각이 없었는데, 첫날 막 세팅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바로 지갑을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벌어들인 매출이 250 가까이인가 230인가 이렇게 됐던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230, 40 됐던 것 같은데요. 물론 5,000원짜리를 3,000원에 이제 그 행사 가격으로 팔았던 거가 이제 주요한 거고, 그래서 대부분 숙취 음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나 두 개를 사지, 누가 이거를 냉장고에 쟁겨 놓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매의 편견처럼 이 유통업의 편견이 된다는 거죠. 상품의 편견. 실제로 이 한 박스를 다 사간 분들 많았어요. 한 박스 해봤자 여자의 손바닥 위에 얹어놓은 수준이거든요. 무게도 가볍습니다. 굉장히. 이런 어떤 이 문화적, 사회적인 어떤 파장이 큰 상품이 아마 행오버 조스 같아요. 숙취 음료를 냉장고에 쟁여놓는다는 상식은 우리 현재 문화에 없었죠. 옛날에 그 스타벅스에 커피가 왔을 때 처음에 커피를 일찍 수입한 사람들이 이 원두 커피를 무슨 맛으로 먹냐?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담배 맛 난다고. 그 원두 먹으면 담배 맛 나서 원두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러다가 대학생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기 시작하대. 그러다가는 지금은 뭐 동네 방네가 지금 한국은 커피판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흐름.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오는 게 어떤 이런 제품, 아이폰에 의해서 어떤 그 혁명이죠. 핸드폰 안에 카메라가 들어와 버렸어. 그러더니 핸드폰 안에 와이파이 오면서 컴퓨터가 들어와 버리는 이런 어떤 이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그 서양에서 이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숙취 음료가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기존의 한국의 숙취 음료의 어떤 외관, 스타일 등등등등에 비해서 너무 작거든요. 이렇게 손에 잡으면 보이지도 않아. 자, 요런 거. 그 다음에 저희 애들, 꼬망이들도 요거를 TV 옆에 진열해 놔도, 어디 숙취 음료를 TV 옆에 장식장처럼 이렇게 진열을 해 놔도 되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한국에는 주로 깡통이나 유리나 또는 뭐 이렇게 키 큰 거, 대용량 위주로 푸는데, 누가 술 먹고 나서 배부르고 취하는데 거기에다 배 채울 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약국이나 제약회사에 다녀보면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상품에 대한 취급 담당자들의 수준이 서양의 외국에 좀 보내놔야 되는데 대기업은 그냥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다 보니까 자기 개발이 없어서 그런지 숙취 음료 용량이 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커가지고 배불릴 일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콜라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기능성 아니냐. 그러면 본인이 두통약 펜잘도 한 11시 굵은 거 이만한 밤톨만한 거 먹지. 왜 손톱만한 거 먹냐. 뭐 이런 얘기죠. 오히려 작아진 게 기능이고 기술인데. 이거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세계가 너무 많다, 한국은.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전시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는 금토일에는 대구에서 프랜차이즈 대전에 저희가 이제 또 부스 하나를 빌렸습니다. 거의 한 5개도 안 남은 입장에서, 이틀 전인가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금 결제를 해서, 대구에요. 대구,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치러집니다. 제가 토요일날 스파레주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제가 가고 3일 동안에 이제 직원들이 여직원들이나 남직원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 행오버 조스의 소상공인의 형태, 소상공인, 중상공인, 전문 상인의 어떤 상담 어떤 채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분들은 가끔 이때 다음 주죠? 다음 주 금토일에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킹왕짱 옥션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킹왕짱 옥션이 지금 사실은 한 경매 검색, 공매 검색만 하면은 한 80%, 90%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참은 김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이제 이 행오버 조스의 이거 한 박스씩 우리 그 예판에 이제 신청하셨던 분들에게 어제 주소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지금 한 4-5분이 지금 전화를 통해서 주소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면, 행오버 조스는 제가 약속대로 한 박스씩은 집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본사로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한 박스씩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한 박스를 하시면 중요한 거 아시죠? 포스팅. 동영상이라도 탁 이렇게 보여주면 제가 홍보용으로 쓸 겁니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효과 아주 대박이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예고 프로는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번 편 7부죠. 2016년 출시 직전에 닥친 기막힌 실현과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제 막 그 작년 10월 16일 버전으로 생산을 하라라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미국에서 들고 나온 카드가 야, 첫 번째 초도에 있어서 우리도 돈 못 벌고 너도 돈 못 벌었지 않니? 하지만 우리가 추가 생산하려면 달러가 더 든다. 그러니까 너희가 일부 한 7,500 이 정도를 다시 한번 내면 도매 가격으로 찍어줄게. 이런 제안을 하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틀어졌던 경우가 있다. 물론 지금 생각해봐도 그분들이 그 미국에서 무례하게 탁 이렇게 안 하면 안 해 이런 어긋장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양쪽 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냥 그 장사만 하기 위해서 야, 이 물건 가져다 팔아 이 정도가 아니었고, 우리는 2년 반 동안 하나하나의 어떤 이 성분들 100% 배합표에 대해서 의논을 주고받고 피드백 받고 고쳐주라 그러고 왔다 갔다 연구소 갔다가 쇼니 연구소 날라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가져왔다가 이 짓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그래도 그 얼굴은 못 봤지만 거의 3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나름 희노애락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어긋장을 놓은 거는 아니었었죠. 그냥 회사니까 그럴 수 있겠지. 물론 작은 개인 기업 같으면 저 같으면 성격이 저 같으면은 그냥 제 돈으로 찍어서 바로 줘버리고 말겠는데, 또 이런 어떤 그 문화적 차이랄까, 회사의 규모의 차이랄까, 큰 회사들은 어떤 결정을 사소한 걸 하더라도 개인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진행할 수는 없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어졌었던 얘기, 박근혜 탄핵하고 어울려서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제가 2월 달에죠. 2월 달에 스파레즈 5기를 마무리 칠 때쯤에 저에게 이제 어떤 조언을, 운명적 조언을 해주시는 쪽에서 5월에 론칭을 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딱 그러고, 그때가 이제 일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갑자기 여태까지는 아무렇게도 안 하고 한 2달가량을 사실은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고 어떤 연락을 잘 안 해서 굉장히 좀 언짢은 듯한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 드렸다고 얘가 얘기했습니다. 전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업무 메일을 보낸 거죠.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니? 우리 얘기 좀 할래? 그러니까 거기도 또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야, 이럴 게 아니고 저 이메일로 주고받아 봐야 니들하고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이게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이 문자로 잘 안 돼요. 안 돼. 이메일로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면 즉시 와야 이게 빨리빨리 대답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보내면 저기서는 뭐 한 3-4일씩 걸리고,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도 메일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게 해외와의 무역이죠. 그러다가 야, 그럴 게 아니고 전화로 쇼부 보자. 그래서 수요일쯤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그때가 아마 1시간 10분 정도 대화, 20분인가? 그제 1시간 20분인가 이제 대화를 했는데, 하기 전에 이슈가 되는 논점들에 대한 얘기 우리끼리 정리해 놓고, 제가 이제 또 준수에게, 이런 어떤 FAQ죠?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왔을 때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영작을 해놔야 되죠. 그죠? 마음의 준비를 해놔서 나오면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죠. 매번 어떤 상대방 얘기를 듣고
내가 뭐라고 하면은 그걸 번역해서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은 좀 그 피곤한 일 중에 하나죠. FAQ를 정리를 딱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튕겨 나오는 이슈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FAQ 속에서 묻고 답하고 하다가 애초에는 한 7,500달러고 하더니 이제 6,500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 10,000불 정도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나머지 우리가 들어간 1억 5천 가까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추가분에 대해서 1회 2회를 이렇게 10,000불 정도씩 깎아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0불 맞냐? 네. 10,000불이면 이제 환율로 보면 1,2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지. 그제? 1,200까지. 지금 최근에 1,150원인가 얼마 하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2회 10,000불, 3회 10,000불을 깎아준다 그랬지. 원래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1억 1,000이라고 보면 아니 10,000불씩 몇 번 깎아준다 그랬어? 총 3번 깎아주게 되는데 앞으로 3번이야? 이제 한 번 깎아줬으니까 2번 더. 한 번이란 거 이번 수입할 때? 네, 이번.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한 6천만 원씩 손해를 같이 공유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왜냐면 나도 그래. 나도 너희들한테 솔직히 보면 나는 피해자가 맞아요. 그러나 그 당시 저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의 어떤 그 실수라면 실수죠. 어떤 법적인 실수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찌됐든 나의 부실로 인해서 나도 안 좋았지만은 남도 안 좋게 만들어버린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죠. 그래서 저 입장에서도 꺼져 있는 불씨를 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100%의 손해를 안 보이겠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그죠? 그 롱런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통 분담이죠. 서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손해를 생긴 거 있잖아. 그거 나도 반 니도 반 물자 라는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내가 책임질게. 화끈하게 가자 남자답게. 그렇게 해가지고 3회 했다. 그럼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야 10년 계약 늘려줘. 요렇게 이제 이슈를 물고 간 거죠.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사드의 협상 문제. 우리나라는 외교부에 외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로 이제 외교를 아는 사람이 이제 한 분 오신 거죠. 유엔에서. 최초입니다. 최초. 우리나라는 외교라는 것을 잘 못하는 게 상대에게 내가 뭔가 줄 건 주더라도 받아낼 걸 받아내야 되고 받아내기 위해서는 머리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호주머니에 주어줘야만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죠. 뺏어오는 경우가 없어. 자,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의 그 어떤 대화의 소강기가 있다가 갑자기 대화하자고 막 하더니 전화 탁 해가지고 야 남자답게 가자. 내가 50% 댈게 책임. 대신 10년 줘. 제가 따내려고 싶었던 건 10년 계약이었습니다. 돈이 아니고 10년이었어. 근데 그들이 보일 때는 독이 아닌 10년보다는 돈에 대한 얘기를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마지막에 돈 얘기 꺼내서 그때부터 이 2달이 소강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내가 이슈가 됐던 게 그들이 나를 독이하는 일을 볼 때의 느낌은 처음에 실패했을 때 야 이거 빨리 돈 제대로 안 하면은 법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서 뭐 제가 겁주는 문장을 막 이메일을 한 4-5개를 보낸 사람이 독이안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런 놈 상대 안 할 것 같은데 쇼는 또 너그러워서 상대를 하는 이상한 그러니까 대국에서 매너 있는 남자가 갖추는 건 다 갖춘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밴댕이 속 같았으면은 용서를 많이 안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사업할 수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정도 생각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뒤에 저의 모습이 각종의 어떤 이제 선물 공세를 통해서 어떤 나름 뭐 한심을 산 거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10년 계약을 따내는데 처음에는 대화 속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5년으로 할게 그러면 3년이 아니고 5년으로 하고 그때 가서 연장하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쪽의 대표인 매튜가. 그래서 야 어차피 너희들이 한국에서 아시아라 이쪽은 다 내 건데 응? 제가 한중 일을 갖고 있지만
야, 어차피 아시아에서는 우리밖에 없지 않냐. 10년 딱 하고 가자. 진짜 열심히 하게끔 밀어줘봐라, 한번. 그냥 5년이면 지금도 봐라. 2, 3년 금방 흐르지 않니? 그러니까, 2, 3년 금방 흐르는데 5년이면, 오늘이면 내일이면 5년인데, 이래가지고 자신 있는 확실한 파워풀한 마케팅 할 수 있겠니? 롱런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구상하려면은, 길게 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한 망설이고 자기들끼리 또 이제 막 쌀라쌀라 하더니, 오케이, 해줄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해준다고 하면은 내가 그 즉시 내일이라도 돈을 쏘마.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년을 해줄게. 대신 그러면 한중일도 다 주라. 그래서 10년 계약을 다 연장하는 걸 구두로 확답을 받고, 한 주 안인가 주고받으면서 한국에 10년 계약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내가 돈을 보내긴 보냈지? 근데 생산을 이제 일정을 보고 있는데, 또 중국이 일본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또 줄 거면 빨리 주지. 그 종이 종아리에. 안 와. 그러니까 또 삐쳤어. 근데 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장이 결정할 문제라는 거야. 같이 얘기해 놓고, 시온 입장에서는, 사장이 아직 요즘 바빠. 줄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살 짜증이 나죠. 이렇게 준다 했으면 빨리 주지. 이걸 또 한 번, 두 번 시간 써. 자, 안 그래도 그거가 이제 부하가 이렇게 쑥 차고 있는 중에, 이거를 이제 생산을 돈을 주면은 한 달 안에 박스를 만들고, 이게 박스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코리안 버전을 다시 한번 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분석소에 시험 통과돼서, 오케이. 자, 가자. 그리고 발표 딱 하고 이제 생산 들어가. 그래가지고 생산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산이 완료되기로 우리에게 고지된 날에 우리가 메일을 보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생산이 아직 안 됐어. 이러는 거야. 안 됐다는 뜻이 뭐냐? 하고 있는 중인데 완료가 안 된 거냐? 안 들어간 거냐? 생산이 안 들어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3월, 4월이 넘어간 때야. 왜냐면 배를 타고 오면은 여러분 보세요. 배를 타고 오면 15일, 16일 걸립니다. 15일, 16일 걸리고 통관 절차가 15일 가까이 걸리니까 배를 오늘 태워도 한 달 정도면 뽀롯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1일 날 배를 타면은 사실 아슬아슬한 거예요. 5월 안에 론칭을. 그러니까 5월에 배를 타려면은 4월 1일부터 생산 작업에 박스 생산하고 막 이런 걸 들어가 줘야 되는데, 세상에 4월 17일인가? 17일인가에 완성되기로, 그 17일도 엄청나게 딜레이 됐다가 17일 또 완성하고 자기들이 더 늦추지 않는다 그랬나? 21일 날 더 늦추지 않는다 그랬나? 17일이 더 늦추지 않는다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한번 빵꾸가 나니까 한 4월 1일 날인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 그래서, 그러면 15일이냐 그래서 안 됐다. 17일 날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 도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준수시켜가지고 문자로 막 폭탄을 집어넣죠. 야, 니들은 한국 계약서만 주고 일본, 중국도 10년 안 주고 빨리 준다고 하면 주지. 생산도 이렇게 자꾸 어긋나냐. 왜 이런 걸 통제를 당신들은 못하냐, 이게. 장악력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이제 열이 받았어, 그쪽에서. 그래서 준수한테 문자로 Leave me alone. 나 좀 가만 놔둬. 나도 살살 화가 날라 그래.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날 일본 계약서, 중국 계약서가 날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슈를 통해서 크레임을 거는 거예요. 지금 사드나 이런 게 다 그 수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사의 기자들이 이게 도대체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이라 그냥 미국 놈들이 뭐라고 하면은 한국이 큰일 난 것처럼 생쇼하죠? 안 그래요. 그 머리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머리 싸움, 명분만 하나 잡으면 확 밀고 거기서 하나 주고 이렇게 타내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는데 4월 20일 날 안 되는 거야, 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프리클리 페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렇게 백년초예요. 백년초가 지금 제주도 담벼락에만 나는 그런 그 식물이죠. 한국에서는 제주도 쪽에 이렇게 민간에 쓰이는 거거든요. 이 백년초가 효과가 뭐냐면 숙취하고 이 위장 같은 걸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재료가 안 왔다는 거야.
처음에는 아시안페어라 그랬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공수가 안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백년초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똥줄이 타가지고 쇼한테 문자를 보내니까 쇼도 그냥 나도 자기도 큰일 나는 거야. 왜냐면 나는 5월에 좀 맞춰라. 나는 5월에 맞춰야만 이 사업이 비즈니스가 좋다더라. 5월에 맞춰야 되고 돈이 나간 지가 언젠데 니들은 아직도 생산을 안 하냐. 요거 가지고 옛날에 악몽이 또 솟아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온이 그 당시에 그 뉴욕에서 뉴욕이죠. 뉴욕 맞지? 뉴욕에서 프리퀄리페어 100년초의 원재료를 다른 벤더사를 통해 가지고 원재료를 받아 가지고 생산해낸 게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그 여기에 있는 재료가 지금 보면은 천연 재료만 하면 14가지인데 왜 13가지로 적었는지 모르겠어. 그제? 1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25가지 종류 중에 14가지 정도인데 요게 하나하나가 다른 벤더사에서 들어오나 봐. 원재료를. 그래가지고 생산이 완료된 게 27일인가 돼요. 자, 그럼 27일 날 됐으면 빨리 배를 태우면 되잖아요. 근데 우선 비행기로 옵니다. 왜? 비행기로 2,800개를 먼저 받았어요, 우리는. 그랬더니 한 이틀 만에 탁 이게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통관 절차에 들어가요. 이게 정밀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행오버에 대해서 이 시리즈가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다음부터는 행오버 조스의 성분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시리즈가 끝나면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중상공인, 그 다음에 행오버 조스를 관련해서 유통 판매하는 것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리즈로 할 건데요. 그때 4월 27, 8일인가 돼가지고 항공으로 이렇게 땡겼어요. 먼저 항공은 3일이면 옵니다. 항공으로 2,800명이 왔어.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포워더한테 들었죠. 그러고 나서 식약처의 정밀 분석을 들어가는 게 한 10일 됐나? 네, 10일인가 됐나? 10일인가 돼서 원래는 이게 빨리 10일인가 하는 동안에 얘가 결과가 탁 나오기 전에 배는 동시에 와서 결과가 탁 나온과 동시에 팔라 그랬거든요. 그랬어. 그런데 이 결과가 원래 15일인가? 그 10일인가 돼서 풀려가지고 2,800건을 이렇게 줬는데 처음으로 이게 식약처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통과된 식약처의 합격 증서를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붉은 박스로 쳐서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시온한테 탁 보내줬어. 봐라. 야, 드디어 됐다. 그랬더니 그때 시온이 문자로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 비즈니스에서 정말로 가장 기쁜 굿뉴스다 이거는. 자기들도 너무 힘들었고 우리 모두 다 고생했다 라는 문자가 아니고 메일이 있고요. 제가 엊그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듣던 중 정말로 최고의 뉴스였다 라고 이렇게 탁 오면서 이제 아시아의 시장에서 빅 석세스 요거를 위해서 노력하자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그 모멘텀이 열정이죠. 패션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패션이 이런 느낌들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가 됐네. 자, 이제 통과가 됐어. 그럼 이걸 팔아서 빨리빨리 줘야 돼. 근데 자 보세요. 아, 맞아. 통과가 된 게 기억납니다. 비행기로 늦게 도착했어. 5월 10일 넘어서 왔어. 기억 안 나? 그래가지고 5월 10 며칠 날 와가지고 통관이 15일인가 걸린다 그랬었어. 원래는 15일이었는데 10일. 그치? 15일 날 걸리니까 5월 30일쯤에 이게 뽀롯이 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월 31일 안에 단 한 개라도 고객 손으로 탁 넘어가면 제가 갖고 있는 사업의 운을, 비즈니스의 운을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5월 10 며칠까지도 이게 안 오다가 한 15일 가까이 돼서 왔네. 그런데 남은 15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요. 이거 뭐야. 안 되면 안 되고 될 거면 미리 와버려야 되는데 이게 왜 아슬아슬한 거야. 이게 도대체. 그랬는데 이 통관이 딱 된 게 의외로 11일째인가에 탁 나와버린 거야. 그게 이제 5월 28일인가? 27일인가에 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우리끼리. 그래서 그날, 우리 그 포스팅에 보면은 그 여의도에 있는 일식집에 가가지고 자축 행사를 열고 그때 소상공인 1호인 찬호 씨를 만나서 50박스를 먼저 줬던. 그러면서 이렇게 그 계약, 우리 운명의 조언자, 영적 조언자의 조언대로
정해진 5월 말 안에 단 한 개라도 남에게 파십시오라는 얘기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원래는 진짜 5월 말까지도 통관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뽀롯이 통과돼서 휴, 마음을 내려놨는데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나냐면 우리는 한 달, 두 달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6월 22일, 23일, 24일 이 그 수입 상품 전시회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통관 비행기로 온 거는 5월 28일 날 통관이 됐는데 배가 안 온 거야. 배가 생산된 거는 한참 5월 초인데 항공으로 와가지고 수입 통과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 며칠이 지났는데 배는 아예 출발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 같이 생산되거든요. 이게 따로 생산 안 돼요. 동시에 생산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좀 오지.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이 유나이티드 원에서 생산된 것이 이 항만으로 와야 되잖아요. 배 타는 곳으로. 그런데 여기까지 내륙을 이동하는 컨테이너 차량을 수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미국 내에서. 그래서 이제 뽀롯이 수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일이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컨테이너 운송 차량은 통상 2명이 탄답니다. 그래서 낮 12시간, 밤 12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운전해서 배로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보니까 컨테이너 기사가 한 명밖에 없었던 거야, 얘가 이번에. 뽀롯이 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오면서 햄버거 먹고 잘 것 다 자면서 이렇게 항만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게 또 배를 한번 놓치면은 우리가 포도가 거래하는 어떤 항만사가 있는데 그 항만사는 일주일에 배가 2번인가 한 번밖에 안 탄다는 거야, 한국으로. 그래서 배가 오늘 출발하는데 이놈이 늦게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배를 못 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이 또 딜레이인 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17일을 18일을 까먹어 버린 거죠. 그런데 어때요? 6월 22일 날에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행사를. 근데 거의 다 손에는 없어, 약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또 이걸로 또 똥줄이 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생각한 게 찬호 씨한테 줬던 50박스 중에 안 팔린 거 빨리 다시 회수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는데 배가 도착이 바로 예를 들면 6월 22, 23, 24가 목금토거든요. 그런데 배가 도착한 게 그 전주에 토요일 날 도착을 딱 해.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도착을 한 거라. 그러면은 토일은 공무원들 일 안 하잖아요. 그럼 월, 화, 수 3일 안에 통관되고 이 물건이 우리한테 와야 돼. 근데 화요일 날 통관됐나? 수요일 날 오전에 통관됐나? 화요일 날 통관되고 이제 수요일 날 김포 물류창고로 갔지. 그러니까 전주 토요일 날 왔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통관 서류 절차 끝났죠. 수요일 날 김포로 물류창고 갔죠. 거기서 이제 해체를 해서 목요일 날 전시회고 우리가 10시부터 전시회인데 목요일 날 아침 7시에 우리가 물건을 받았어요. 일부. 그걸 또 차에 부랴부랴 아침부터 그냥 뭐 저도 땀 좀 몇 개 날랐다고 흘리고 준수랑 또 직원들 막 지하에 날르고 하면서 부랴부랴 싣고 가게 된 거죠. 그게 이 전말입니다. 이 스토리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2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편하게 온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이번에 보시면은 보시죠. 2월 달에 이걸 갖다가 협상하고 야, 돈 보냈어. 자, 생산만 하면 돼, 너는. 자, 그러면은 2월 달이니까 생산하면 4월에 생산하고 5월 1일 날 정도에 우리 한국에 도착하면 5월 15일 날 내가 받아서 풀 수가 있어 했던 거가 5월 28일까지 밀려졌고, 그 다음에 항만으로 오는 것들은, 배로 오는 것들은 6월 22일 오전에 그 코엑스에서 수입 상품 전시하는 그날 오전 7시에 도착했다는 거죠. 이거를 마치 짜여진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 운전자가 배를 놓쳐야 됐고, 또 역으로 올라가면 컨테이너를 구하기 어려워야 됐고, 또 역으로 올라가면은 백년초 프리클리 페어의 원재료가 도착 안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아시안 페어 주스 페어가 도착을 안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종이 케이스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어야 됐고, 뭐 이런 너무나 많은 우연이 한 20, 30개 되는 우연이
너무나 많은 주체들에 의해서 겹쳐져 가지고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행사 때에 뻔히 한 걸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사업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위적인 어떤 노력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운도 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는 아직은 무경험자지만 이거 유통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마인드 있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짧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반품되면. 아니, 반품되면 길에서 뿌려버리면 되죠. 저는 이걸로 해서 원재료에 손해만 없으면 저는 다 해도 갑니다. 책이 넘어졌네요. 원재료에 손해만 없으면 갑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원래 유통하면은 대부분 지가 똥줄이 타야 되는데, 그래야지 약해지고, 약해져야 지들이 협상이 되는데, 저는,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야, 물건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데, 누구한테 절대 꿀리지 마. 우리 위에 갑질할 놈은 없어. 다른 데 지가 안 하면은 나도 안 줘. 지도 안 받으면 나도 안 줘. 나는 미국처럼 입소문 형태로 강력한 어떤 행사의 대외적인 행사 형태로 풀 것이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기존의 유통망을 배제한 새로운 형태의 직영 리테일, 지금 이제 행오버 마트를 지방마다 하나씩 개설하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의 초안을 잡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상품만 이렇게 모여있는 조그마한 어떤 샵을 오프로 하나씩 늘려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8부죠. 8부작 행오버조스의 어떤 인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계약을 하고, 물건의 어떤 한국의 타입의 100% 배합표를 만드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의 탄핵 정부,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한 번의 수입 실패, 그 다음에 수입을 다시 재개하기로 한 이후에 일어나는 극적인 한 3개월 동안의 어떤 별의별 어떤 체험들, 정말 시점 맞추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거. 그러나, 이런 고통 끝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저희는 더 인생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경매를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금 이 녹화 방송실에 반도 안 되는 이 지금 책상만한 이 규격 있죠? 요 공간 정도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스타트점이 달라요. 그때는 0m라면 요거의 스타트점은 80m에서 100m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20m만 열심히 달리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창업을 하다 보면은 알아요. 느낌이 옵니다. 요거가 어디까지 가겠다. 요런 거를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 행오버조스 한 번씩 드셔보시고, 한 번 드시면 그냥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홍보해 주셔야 되고, 여기까지 풀 스토리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리즈로는 이 행오버조스의 어떤 수익과 무역, 실무, 그 다음에 이 성분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이런 거에 표기에 관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무역에 관심 있는 분들, 이거가 이제 한 지식 파트죠. 행오버조스의 지식 파트를 시리즈를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송 청취가 아니구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오버조스.